안녕하세요. 공감소통 오자 저널 테라피입니다. 저도 주말을 맞이해서 취미 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새벽부터 서둘러서 컴을 켰습니다. 아직 목 상태가 잠에서 덜 깼습니다. 목소리가 묵직하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밤에 드디어 이 폴리메스를 만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주제는요, 교육과 취업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교육을 또 그동안에 갖고 있는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제가 소제목으로 이렇게 잡은 교육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폴리메스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리메스형 교육은요, 교과 과정에 세계 여행을 정식으로 포함시켜라입니다. 이건 그냥 제 말로 푸른 거고요. 왜냐하면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고 개성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에 노출시키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교육 현장에서 진행된 전문화는 증거와 연역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만 지식에 돌출된다고 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예술 같은 문화 영역은 자연스럽게 교육에서 열외로 취급되었다. 이 경향은 19세기의 대중교육제도가 성장하면서 더 가속화되었다. 공장에서는 특정한 인지 능력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수학과 영어 교육이 중시되었다. 명제적 지식과 연역적 추론 능력을 강조한 지식에다가 수능적인 노동자를 배출할 필요성을 결합한 결과 우리는 특정한 관점의 지능을 강조하고 정서적 역량을 무시하는 교육체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기간에 발생한 정신의학과, 정신분석, 경제학 이론은 모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생겨난 학문이다. 언젠가부터 사회진화론이 만연하고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면서 교육을 물리적인 성공과 신분 상승을 얻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 현행 제도와 문화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과정인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는 이를 잣대로 능력을 평가하고 신뢰하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우리의 가치는 대부분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안정된 일자리와 지위를 얻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의 진짜 목적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세상 전체를 보다 촘촘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장차 세상의 어느 영역에 몸담을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호기심, 통합적 사고, 창의성, 이러한 것들을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같이 읽으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점들을 같이 생각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폴리메스형 교육은 그러면 무엇이냐? 네, 바로 답은 3번 독학하라입니다. 예, 결국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폴리메스들이 정규교육 밖에서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익혀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여러분이 하고 계신 온라인 교육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디지털 플랫폼이 쉽게 제공되기 때문에 자료나 개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에는 아이디어를 직접 교환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현장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죠.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통합적 세계관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국 학생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폴리메스가 지향해야 할 직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폴리메스, 21세기를 살아가는 폴리메스 지망생에게 어울리는 경력개발 계획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직하는 길이고요. 뻔한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포트폴리오 노동자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안에 내재된 다면성을 일깨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중 경력을 쌓아갈 때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점을 발견하게 되고 한 분야만 전문가로 살았더라면 떠올리지 못했을 창의적 돌팔구를 떠올릴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와 함께 이러한 예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눈으로 제가 띄워드릴 테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30대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기타노 다케시는 40대에 첫 영화를 연출했고 라빈드 라나트 다코르는 60대에 화가의 자질을 발견했고 폴 뉴먼은 70대에 레이싱 챔피언이 되었다. 폴리메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계속 직업을 바꾼다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그동안 인지과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뇌가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평생에 걸쳐 가소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나이가 많아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새로 배울 수 있음을 발견했다. 심리학자 캐스 시몬튼에 따르면 노년에는 창의적 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직업으로 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역전되기도 한다. 다른 재능을 키워보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는 중년의 전문가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리라.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은 결국 다수의 분야를 넘나드는 접근법이야말로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21세기에 맞이하는 경쟁은 다차원적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수학 체감의 법칙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한 우물만 매진하는 전략으로는 갈수록 뒤떨어진다. 경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전략은 깊이가 아니라 창의성에 있다. 스티브 잡스는 깊이의 함정에 빠진 기업 문화를 비판하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경쟁 업체보다 우리가 더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다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초전문화 시스템이 지배적 환경일지라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고유한 전문성을 배양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다. 기존의 한 가지 틀에 갇혀 지내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틀을 여럿 만들어 마음대로 넘나들도록 하자.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란 한 우물만 파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기에게 맞는 일은 결국 정체성을 결정짓는다. 사람은 자기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다양한 지식과 경험으로 너비를 확보하는 것은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열정적으로 깊이를 추구하는 스페셜리스트가 한층 돋보이는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네, 21세기를 살아갈 폴리메스 지망생에게 어울리는 경력개발 계획 3가지 유형 중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다재다능한 역량을 발휘하는 직업을 찾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들자면 기업관리자, 그다음에 연쇄창업자, 벤처투자자, 기업회계사, 비즈니스 컨설턴트, 이사회 구성원, 대표적인 현대적인 인물을 이 책에서 마크 저커버그를 들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 책을 쓰고 작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조언을 제공하고 컨설턴트, 전문 잡지의 사설이나 글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 공개 강연을 하고 강사, 심리학에 대한 TV 다큐멘터리를 진행하고 진행자, 심리치료실을 운영한다, 사업가. 이렇게 활동을 다각화하면 한 분야의 지식인이지만 다양한 직업에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면은요, 아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관습적인 마음에서 본래의 마음 되찾기 라고 저는 이 책에서도 표현하고 있었고요. 교사가 아닌 학생 자신이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폴리메스 지향적 교육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장 같은 경우 폴리메스형 인간이 되기 위한 이런 직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한마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깨어날 순간을 기다리는 나를 찾아 내면을 탐험하는 그런 일생의 여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폴리메스는 결국 행동력과 지식을 함께 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폴리메스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칸디에 따르면 뭔가를 아는 것과 뭔가를 생산하는 일은 별개라고 지적하면서 폴리메스의 지식은 수동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 지식은 걷고 이야기하고 감정의 물결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결과를 창출하고 행동으로 바뀐다. 네, 아주 잘 설명해주는 문구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폴리메스가 되기 위해서 무작정 이직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확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 책은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나요? 네네,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결론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폴리메스의 삶을 시작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가지고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면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폴리메스 유형의 직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서 이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 인지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기본 틀 어떠셨어요? 전문가로 향하고 나 자신 스스로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아니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떠한 분야에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시야가 굉장히 협소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이 책에 주는 여러 가지 교훈점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하나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기억 못 하시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시고 폴리메스 유형이 지금 세계가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전문가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교육은 스스로 자기 학습이며 이제 교육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깊이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유하는 힘을 한번 키워보는 하루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울장이 전월테라피 여러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늘 응원하는 채널로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